환옥님은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 걸리듯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데요. 무엇보다 불편한 건 평소 소변 보고 싶은 욕구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생기고 그럴 때마다 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자다가 평균 2-3번.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가야 되고,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자주 비우니까 좀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화장실 없는 곳에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한번 끊을게요. 한번 끊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한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야 하니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환옥님의 하루를 관찰해 봤는데요.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 국물 있는 걸 먹어야 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국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추울 때 겨울엔 더 많이 먹고, 여름에는 냉면 같은 육수 이런 거 먹고,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평소 국, 찌개 없는 식사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환옥님. 밥 반찬도 짭짤한 편이죠. 자고로 찌개란 칼칼하고 짭짤해야 맛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염도 측정 한번 해볼까요? 그 기준 염도가 1.0인데 지금 거의 2배 가깝거든요. 많이 짜게 먹는 거를 몰랐어요. 짠 음식을 먹으니 자연히 물이 당깁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혹시 환옥님의 소변 문제는 자극적인 식습관 때문이 아닐까요? 화장실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괴롭다는 환옥님. 어떤 문제 때문인지 비뇨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낮에 막 소변이 급하고 막 참기 힘들고 이런 것도 같이 있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더 자주 가게 되고, 이제 자주 못 갔을 때, 좀 방광이 차 있을 때 재채기가 나온다. 그러면 꽉 차 있을 때는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면 소변 마렵고 땀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화장실 가서 볼 이유는 없거든요. 네.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낮에는 여기 기록하신 것처럼 100cc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자극을 받아서 이제 화장실을 가요. 네. 보통 정상 성인의 방광 용적, 부피죠. 500cc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쉽게 생맥주 500cc 한 잔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500cc가 꽉 찰 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200에서 300cc 정도에서 첫 번째 마렵다는 신호가 한 번 오고요. 근데 이건 못 참을 만한 상태는 아니고, 소변이 좀 마렵네 정도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300에서 400으로 계속 차가면서 그 정도가 이제 강해지죠. 일반적으로는 500cc 정도가 정상 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의 용적은 배뇨일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옥님은 주로 100cc 미만의 적은 양을 보셨지만 가끔은 300cc도 관찰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300 정도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은 방광이 300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쓰는 건 100 미만, 30%도 안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를 수 있어요. 네, 이성의 힘으로. 그럼 의도적으로 좀 참는. 그렇죠. 네, 정확해요. 대신에 이게 맞다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여요. 정한옥님은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 환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민성 방광이 뭐냐? 한마디로 방광 조절 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환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면 자주 간다. 네. 불안하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는 아니죠. 네. 근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줌 매렵이 없다. 화장실 가야지 하고 가서 막상 보면 소변 양은 얼마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변이 마려워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소변을 조금 더 참아줄 수 있으면, 물론 당연히 도움되는 약을 드시면서 소변을 인위적으로 좀 참아주시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1회 소변량은 250에서 300cc인데요. 100cc 이하의 적은 양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으면 실제 방광의 용적도 줄어들면서 소변을 참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서 많은 양을 보는 건 괜찮을까요? 정상이 500이라고 다 500이 나오진 않고, 어떤 분은 막 700, 800 나오는 분도 있고, 이건 과팽창이라 그래서 이건 좋지 않나요? 방광 근육이 과하게 스트레칭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가면은 방광이 늘어나 버리고 나중에는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근육이 다시 쪼그라들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방광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광 과팽창이 되거든요.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에 해당되면서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가 발생하고 이를 참기 어려운 과민성 방광 환옥님이 진단받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분, 물 종류나 이제 음료,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이 적절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량을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드실 때 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좀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주 나누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취침하기 전에 4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 주셔야 돼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어려우실까요? 그 목마름 증상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시원한 물을 입을 한번 헹궈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키는 것보다는 우리 각을 하듯이 우물우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입안을 좀 마르지 않게 적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뱉어내는 것, 혹은 그래도 너무 힘들면 무설탕, 껌이나 사탕,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물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잘못된 상식일까요? 수분 섭취가 이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상식같이 받아들이시는데, 몸이 정상적인 부분, 기능이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몸에서 충분히 흡수가 돼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아무 말썽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과민성 방광이 있는 화장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과다한 수분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 심장 기능 이런 모든 장기 기능이 다 떨어지는 연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거죠. 저희가 오늘 골반 적은 운동을 배울 건데, 이제 골반 적은 운동은 이미 되게 생소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 운동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정말 뛰어나게 있습니다.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 쪽에서 항문 힘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문에 요만큼 2마디 정도를 넣고 항문을 조였을 때 손가락 조이는 힘이 충분히 느껴지면 그때는 자동으로 우리 괄약근 근육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는 게 남자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한 2마디 정도 질에다가 요만큼만 크림 묻혀서 장갑 끼고 넣고서 본인이 쪼여서 힘줘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기억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 쾌겔 운동이라는 골반 적은 운동 동작을 따라서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양발 어깨 넓이만큼 두시고 양손은 앞쪽으로 의자를 가볍게 잡을게요. 절대 세게 잡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5도 정도 바깥쪽으로 보내주기. 자, 이제 천천히 뒤꿈치를 드시면서 몸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실 건데, 쪽 소변 참는 힘을 5초간 서서히 주시면서 그 힘을 그대로 잡고 천천히 뒤꿈치를 떼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서서히 내려올 때
아래쪽 힘을 부드럽게 천천히 풀어주고 숨을 그 자리에서 들이마시면서 골반 저근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팽창시킨다 생각해 주시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골반 저근을 서서히 5초간 수축을 해 주시면서 수축한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뒤꿈치를 하나씩 천천히 들어 올려주고 그대로 힘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힘이 들어오는 지점은 여성의 경우에는 회음부 주변에 자극이 들어오실 거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괄약근 쪽에 힘이 들어오실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변을 보다가 일부러 멈췄을 때 그때 소변을 멈추기 위해 사용한 근육이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 저희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볼게요. 이제 준비 자세가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자리에서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얹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골반 저근이 의자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하고 숨을 한번 천천히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의자에 가까워진 골반 저근을 이제 내 몸 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하고 5초간 서서히 수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서서히 풀어주시면서 상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괄약근, 항문 부위에 집중해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줄 때는 숨을 멈추지 않고 호흡과 함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한 동작을 10회씩 3번,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면 골반 저근 강화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을 진단받은 환옥님, 자극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했는데요. 평소 국이나 찌개 없이는 식사하지 않았던 식습관을 확 바꿨습니다.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수분량 조절도 필요한데요. 갈증을 유발하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가급적 싱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가 하나도 없네요. 네, 이제 국물 많이 줄였어요. 반찬 위주로, 건더기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런 야채나 이런 양배추 이런 데 수분이 있으니까 또 괜찮아요. 먹어지더라고요.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기 어려웠던 환웅님. 방광의 사용 용적을 늘리려면 한 번에 배출하는 소변을 200cc 종이컵 한 컵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요일을 참는 훈련이 중요하죠. 처방해 주신 약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덜 짜게 먹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조금 참아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이렇게 좀 줄여진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2주 동안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어휴, 잘 됐네요. 예, 어떤 게 좋아지셨어요? 확실히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네. 줄었고요. 네네. 밤에도 덜 깼어요. 밤에요? 네. 밤에 몇 번 정도 일어나셨어요? 한 번만 깼어요. 정말요? 네. 너무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밤낮 없이 하루 13번씩 화장실을 가던 환옥님. 8번까지 배뇨 횟수를 줄였고요. 무엇보다 회당 소변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셨네요. 그 전보다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0%, 2배가 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워낙 적은 양이라서 물론 이제 2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늘어도 굉장히 노력하신 건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족하시진 말고요. 네. 200 정도 넘어가게 소변을 좀 참을 수 있게 조금씩 시간을 좀 늘려가시는 게 네. 훨씬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기대는 했는데 그게 될까? 조금 이렇게 해보면 노력은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줄어가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빈도수가 주니까 너무 생활이 편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좀 올라갔어요.